안녕하세요, 면접진행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은행 2번에서 4번 문항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번 문항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지원 동기가 지금 뭐 신한은행도 그렇고 앞으로 타은행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왜 지원했는지,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식경을 지금 중간에 또 잠깐 이제 멈추고 있는데 매식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와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결국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가예요.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는데 이게 그런 자소서 문항들이요 이제 그렇게 나와요. 당신이 뭘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이제 자소서에서 T포인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 어떠한 기업의 자소서든 음, 뭐 성과가 나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힘들 텐데 끝까지 화이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항 다시 한번 볼게요. 본인의 창의성 관련된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팀워크, 그 다음에 4번은 현재의 나. 요러한 문항인데, 자, 핵심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자소 피드백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잘못 잡은 친구들 너무 많아요. 자,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 창의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꾸 창의에 꽂혀요, 창의.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에서 볼 거는 제가 항상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했죠?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T포인트입니다. T포인트. T포인트. 제가 왜 T포인트라고 하냐면 컨트리뷰션의 기여 T포인트라고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붙인 거예요. T포인트.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문항들이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 개예요. 창의성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실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라. 두 번째, 세 번째, 입행 후에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2000바이트 천자로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적으로 작성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들은 성공 경험을 뭐 10줄이다. 그럼 9줄을 적어요. 그리고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하겠냐? 한 줄을 적어요. 물론 이렇게밖에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율은 맞아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사례를 지금 작성하는 건 뭐예요? 입행 후에 내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물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여할 부분으로 생각을 못 해봤을 수는 있겠지만 이 비율이 이렇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한 거리를 묻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또 자소서를 계속 보니까 음, 창의성 크기를 갖고 싸우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창의성을 한 적이 있어. 어떠한 친구는 엄청 대단한 거, 엄청 어떤 사람도 이만한 거, 어떤 사람도 이만한 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창의성의 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창의성의 크기. 근데 그 크기는 누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쓰면서 상대방 걸 다른 친구들 거 보니까 자꾸 그 크기에 내가 막 휘둘려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창의성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왜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했는지 이게 핵심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크기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문항에 잘 봐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뭐 또 몇백 개를 보고 있지만 거의 열이면 9명이요. 문제를 엄청 잘 해결한 경험을 여기 쭉 나열해요. 그래서 난 결국 잘했다. 근데 희한한 게 여기 문항에서는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또는 실패했던 경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실패했던 경험을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잘한 것들만 녹여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잘해서 이런 것들을 창의성을 강조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그래서 온전히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문항에서 창의성을 발휘했지만
내가 실패를 했던 경험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실패 경험을 썼다고 해서 면접관들이 뭐 서류 검토하는 사람들이 아유 얘 실패했으니까 야 보지 마 이렇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항 자체를 이렇게 낼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문항에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창의성을 언제 발휘했으며 이거를 왜 그렇게 느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수행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뭘 배웠고 이렇게 어떻게 기업을 향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플로우가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소재에만 초점을 둔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패 경험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창의성을 발휘를 잘 못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내가 실패를 했다는 거를 뭐야 지금 느낀다고 한다면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완됐는지 그것들을 내가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보완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입행 후에 이러한 실수를 두 번과 같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은 프로세스를 뭔가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 이러한 문항은 성격의 장단점 중에 단점을 작성하는 문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항에서 대부분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만을 자꾸 얘기해버리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 석세스에 대한 이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었어 안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Y가 정확하게 나와주면 되고 문제가 뭔가 정확하게 나와주면 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여할 건지 나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문항에서 유의사항은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블로그 한번 보시고요. 너무 창의성에만 꽂히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창의성을 갖고 있다. 나는 아인슈타인급의 창의성이다. 그걸 바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 노노.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서 작은 변화를 준 사례라도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직접 도출한 사례가 굉장히 좋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 문항은 여러분 창의성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또 얘기하지만 내가 이 사례를 왜 창의성 상의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나만의 명확한 이유들이 있죠. 그런 것도 조금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성공 경험만의 나열이 아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대부분 자소서의 성공 경험을 나열하여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보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간단하다. 창의성 성공 경험 중 정말 대단한 게 있다면 좋겠지만 이럴 때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역의 전략으로 실패 경험을 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결국 성공과 실패의 경험의 나열만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을 갖고 입행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자소서 중에 T포인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자소서 한두 개 쓰고 끝날 게 아니다. 그쵸?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든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 한번 잘 작성해 주시고요. 자, 3번 문항 팀워크 소통 방법이죠. 여기 보시면 팀워크 소통 방법 문항 여기서 보시면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소통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자, 문항의 의도는 그거죠. 조직은요 항상 개인보다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보다 팀워크가 중요해요. 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모두가 다 잘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팀워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인재 이런 문항에서 선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글들에서 보일 수도 있고요. 글에서는 잘 넘어가지만 면접에서 이런 것들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여러분 유지하는 방법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 그 많은 방법 중에 그 많은 소통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잘했던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핵심 키워드 3개는 여기서도 이겁니다. 명확하게 이 얘기를 빼놓고 쓰면 절대 안 돼요. 팀워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소통했던 방법, 구체적 사례, 그리고 그것들이 기여될 T포인트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유의사항은 지금 보니까 이 문항에 팀워크 관련된 소통 문항이에요. 아직까지 이 개인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맨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팀워크로 뭐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하다가 성과를 좋게 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성과 문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과 사례가 아니라 팀워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팀워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소통 방법을 물어봤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대외 활동하다가 내가 팀을 1등으로 만들고 성공한 경험만 여기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여기에 잘 들어가서 그 안에 소통이라는 방법, 팀워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냥 팀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과만 나와. 그러면은 이 문항의 취지와는 절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소서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 팀워크를 높이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자소서에서 작성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조직 생활을 했을 때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이라는 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서 리더로서 또 팔로워로서 잘 융화돼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가야지 조직의 공통된 목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른 소통 방법 중 내가 경험한 것은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만의 생각을 짧게라도 어필하거나 제정을 해주는 게 얘가 그래도 팀워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생각이 있네. 왜 조직적인 측면 중요한 친구인지 아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례랑 경험을 나열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잘했다 결과가 좋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액션을 집중해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위에 같은 자소서 작성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 작성 자소서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A 액션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대부분 상황들을 너무 세밀하게 묘사해. 그 상황이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자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다고요. 그 상황은 대략적인 거 팩트 그 다음에 간략하게 넣어놓고 그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뭘 배웠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자소서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3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지금까지의 이제 나를 표현하기 이러한 문항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항의 의도는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봤어요. 야, 많은 지원자들이 본인 스스로 고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면접 오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데 자꾸 어거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기업은행 어느 부분에 잘 맞는 인재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고 싶어 솔직하게. 이게 어찌 보면 성장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조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현재의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자꾸 제가 이제 밑에 써놨지만 이거예요. 너무 억지로 여러분 너무 억지로 기업은행과 본인이 맞는 인재라고 너무 억지로 엮지 마세요. 이 문항은 그냥 순수하게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인성적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나라는 사람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는 맞출 필요 없이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인성적, 조직적, 경험적 요소에 의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인 것 같다. 그게 이 문항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성장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직적 측면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조건 좋은 사례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떠한 계기, 어떠한 사건으로 내 스스로 변화를 준 그러한 것들도 작성을 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거다. 그게 여러분 성장 과정 가치관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내가 뭘 하면서 어떤 걸 배웠고 뭘 배워서 내가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의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나가 만들어지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 과정. 그쵸? 근데 과정을 뭐 꼭 이거는 금융권에 관련된 얘기 쓰지 마세요. 인성적으로만 써야 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문항 5개 중에 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면접관들이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나 이 친구 진짜 궁금하다 이걸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저는 문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작성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 제가 이렇게 그냥 스피드하게 빨리 지금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또 신한은행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신한은행도 계속 써보시고요. 뭐 지금 은행 자소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여러분 절대 안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일단 모수를 늘리는 데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정말 내가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 지금 온라인 강의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매식경을 물론 매식경만 보셔도 되지만 단시간 내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친구들은 커리큘럼 반드시 보시고요. 이 영상은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기회고, 커리큘럼 자체가 비전공자든가 뭐 일반 취준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하나의 기회를 좀 넓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꼭 보시고 아무튼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5번 그다음에 신한은행편 쭉쭉 이어갈게요. 화이팅 하세요.